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USRP를 이용한 디지털 통신 실습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그누 라디오 컴패니언, 약어로 GRC라고 하는데, 이 그누 라디오 컴패니언을 이용해서 관련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GRC에서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 파일을 플로우 그래프라고 하는데, 그 플로우 그래프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실행 중에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설치했던 과정들이 다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리눅스 각각의 버전을 한번 더 요약을 해보면 먼저 리눅스 20.04.6 LTS 버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반으로 UHD를 3.15.0.0 버전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누 라디오는 3.10.7.0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디펜던시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플로우 그래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전 우리 챕터에서 보았다시피 이 그누 라디오 컴패니언을 실행시키는 명령은 그누 라디오 대시 컴패니언이라는 커맨드를 넣어주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는 이 창이 열렸을 때 제일 왼쪽 위에 보면은 옵션이라는 블락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옵션이라는 블락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식의 프로퍼티 창이 열리게 되는데 이 프로퍼티 창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디랑 타이틀을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어, 예제에서는 우리가 아이디를 사인웨이브 그리고 타이틀은 베이직 example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옵션 블럭의 타이틀이라는 게 우리가 친 여기 베이직 example이라는 것과 동일한 값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OK 버튼을 눌러서 창을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 플로그래프를 저장을 해 볼 건데 이 플로그래프는 기본적으로 .grc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이브하는 방법은 어, 파일의 세이브 메뉴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은 디렉터리를 표시하는 어느 디렉터리에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저장할 건지를 묻는 창이 열리게 될 텐데 우리는 현재 이후의 모든 예제들은 이 다큐먼트 안에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저장을 하고 그 이름은 여기에서 보다시피 sinewave.grc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끝나고 나면은 어, 이 플로그래프에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한번 추가를 해볼 건데 그 기능들은 블럭이라는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블럭들은 많은 종류의 블럭들이 있는데 이 블럭들을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서치, 돋보기 모양 서치 아이콘을 누르시든지 단축키로 컨트롤 F, 파인드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블럭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서치 창에다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 블럭의 이름을 타이핑하시면은 그 해당 블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시그널 소스라는 블럭을 한번 사용해 볼 텐데 이 시그널 소스라는 블럭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그널이라고 검색창에 입력을 하면은 그 시그널이라는 어, 스트링 값을 가진 블럭들이 이렇게 검색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랍 내지는 더블 클릭하면은 그 해당 시그널 소스라는 블럭이 이 프로그래프 워크스페이스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그널 소스라는 블럭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은 웨이브폼, 코사인, 프리퀀시, 앰플리튜드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현재는 코사인 웨이브죠. 네, 코사인 웨이브인데 이 크기는 현재 1이고 앰플리튜드가 1이니까 크기가 1이고 그리고 주파수는 1kHz인 코사인 웨이브를 만들어주는 이런 함수가 될 거예요. 자, 다음은 유사한 방식으로 스로틀이라는 블럭이랑 QT9 Frequency Sync라는 블럭 그리고 QT9 Time Sync라는 블럭을 워크스페이스에 올려줄게요. 이렇게요. 스로틀, Frequency Sync, Time Sync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어, 각각의 블럭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살펴보면 이 스로틀이라는 블럭은 여러분들이 개성에서 보게 될 텐데 이 스로틀이라는 블럭은 특별한 연산을 하는 어떤 연산을 하는 블럭은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연산을 하지는 않고 기능이 있는데 보면은 프로세싱을 너무 빠르게 하지 않기 위해 이 스로틀이라는 게 뭔가를 속도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밸브가 스로틀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처럼 프로세싱의 타이밍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로틀이라는 이 블락입니다. 이 오른쪽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뭔가를 연산할 때 동일하게 사인웨이브를 디스플레이 한다고 할 때 스로틀을 사용했을 때랑 스로틀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두 개를 차이를 비교해 보면 스로틀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가 훨씬 연산이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스로틀이라는 걸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적인 시뮬레이션 연산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 막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연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크게 없을 거예요. 만약 이런 경우에는 굳이 빠르게 연산할 필요 없는 경우에 내가 최대한 빠르게 연속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CPU 점유를 많이 하게 돼서 전체적인 성능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전력 소모량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빠르게 연산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 스로틀이라는 블럭을 써서 연산의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소프트웨어적인 시뮬레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스로틀 블럭을 쓰는 걸 권장을 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쓰는 경우에는 보통 하드웨어적으로 이 타이밍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스로틀 블럭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웬만하면 써라. 하드웨어 소스를 쓰는 게 아니면은 하드웨어랑 같이 연산을 하는 게 아니면은 소프트웨어적인 연산만 할 때는 웬만하면 쓰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쓰는 게 좋아요. 자, 다음은 Qt GUI Frequency Sync라는 블럭인데 이 Qt라는 거는 파이썬을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익숙할 거예요. 이 Qt라는 거는 파이썬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GUI 라이브러리, GUI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Frequency Sync는 내가 이런 식의 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GUI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흔히 스펙트럼, 프리퀀시 스펙트럼 내지는 뭐 파워 스펙트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Qt9 타임싱크라는 블럭은 아까 Qt9 프리퀀시 싱크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신호를 플롯을 해줬다면 이 타임싱크는 타임 도메인에서 신호를 플롯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해줘야 될 일은 서로 블럭들을 화살표로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 연결을 하는 방식은 요 화살표들을 연결을 하는 방식은 여기 그 블럭의 아웃풋에서 아웃풋을 클릭해서 다른 인풋까지 드래그를 하거나 아니면은 각각을 클릭 하면은 연결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그널 소스랑 스로틀을 연결을 하고 스로틀을 Qt9 프리퀀시 싱크와 타임 싱크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여러분들이 실행할 코드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 코드를 분석해 보면 이 시그널 소스라는 곳에서 어떤 코사인 웨이브 1kHz에 해당하는 코사인 웨이브가 출력이 될 거고 스로틀은 일단 아무런 기능이 없죠. 얘는 그냥 프로세싱을 조절하는 거니까 아무런 기능이 없고 이 코사인 웨이브를 받아서 프리퀀시 도메인과 타임 도메인에서 플롯을 해라. GUI를 이용해서 플롯을 해라는 코드가 되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실행을 시켜 볼 텐데 실행을 시키는 방법은 어, 메뉴 아이콘에서 보면은 이렇게 플레이 아이콘이 있어요. 플레이 아이콘을 누르든지 아니면은 F6 단축키로 F6 버튼을 누르면은 실행이 되고 실행이 되는 경우에 실행이 되면 이런 식으로 타임 도메인의 그래프와 주파수 도메인의 그래프가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이렇게 코드를 실행하는 경우에 프로그래프가 저장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프로그래프와 동일한 파이썬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 .grc 파일을 저장을 했던 다큐먼트 디렉터리 안에 가면은 내가 id 옵션 블럭에 우리가 지정한 id 요 이름으로 파이썬 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파이썬 파일을 열어보면은 파이썬 코드로 우리가 만들었던 grc 파일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코드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grc에서 제공하지 않는 어떤 기능들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의 코드를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를 열어서 수정을 하면은 좀 더 빠르고 쉽게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직접 한번 데모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누 라디오 컴패니언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부분은 터미널 창에서 그누 라디오 컴패니언이라고 입력을 하는 거였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그누 라디오 컴패니언 창이 뜨게 될 거고, 제일 먼저 할 부분은 옵션라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서 아이디와 타이틀을 수정을 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디를 저는 사인웨이브라고 수정을 하고, 타이틀은 베이직 example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그 타이틀이 베이직 example로 변경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확대나 축소를 할 수도 있는데, 확대나 축소가 필요한 경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돌리면 확대되거나 축소할 수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부분이, 그누 라디오는 파이썬이랑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id라는 부분은 파이썬의 변수 이름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 여기에 보시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 여기 이렇게 글자나 아니면 숫자나 언더스코어로만 사용돼야 된다라는 경고 에러 문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즉,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사인웨이브라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규칙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실행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저도 일부러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대문자로 띄어쓰기를 구분한 이유가 띄어쓰기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우리는 이 플로우 그래프를 한번 저장을 해 볼 거예요. 저장을 하는 방법은 파일에 가서 세이브 또는 컨트롤 S 키를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향후에도 우리 과정을 진행할 때 모든 예제는 여기 다큐먼츠라는 디렉터리 안에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름을 동일하게 사인웨이브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블럭을 추가를 해 볼 텐데, 새로운 블럭을 서치해서 찾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서치 아이콘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단축키로는 컨트롤 F키를 사용해서 서치를 할 수가 있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추가할 블럭은 시그널 소스라는 블럭이죠. 여기 있는 요 블럭인데, 블럭을 추가하는 방법은 드래그 앤 드랍을 하거나 내지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워크스페이스에 블럭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그널 소스라는 블럭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여러 종류의 웨이브폼 보면은 상수, 사인, 코사인, 스퀘어, 트라이앵글, 서투스, 폼리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신호들을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프리퀀시 내지는 앰플리튜드 그리고 옵셋, 페이즈 등도 동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동일한 형식으로 스로틀 블럭을 추가를 할 건데, 여기 위에 보면은 올드라는 부분도 있고 올드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GRC가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일부 블락들은 사용을 하지 않고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스로틀 블락을 우리는 사용을 할 거고 추가적으로 Qt, GUI, 타임싱크와 그리고 프리퀀시 싱크가 필요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어, 이 각각의 블럭들을 화살표로 연결해 주는 거 필요할 거예요. 화살표로 연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out이라는 포트와 아웃풋 포트와 인풋 포트가 있어요. 얘네들을 아웃풋 포트에서 여러분들이 클릭 후 쭉 드래그해서 인에 있는 포트와 연결을 해주거나 내지는 아웃풋 포트를 한번 찍고 그리고 인풋 포트를 찍어주면은 이렇게 두 개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코드가 완성이 되었고 코드가 완성되는 와중에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인풋 아웃풋이 이렇게 모두 연결되지 않으면은 보면은 빨간색이죠. 이름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살표가 연결이 되면은 까만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은 뭔가 오류가 있다라는 의미고 그때 오류가 생기면 실행 버튼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옆에 에러 버튼이 있는데 이 에러 버튼을 누르면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코드가 완성되면은 그 다음에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실행 버튼, 플레이 아이콘이나 또는 F6 단축키를 누르면은 우리가 만든 코드가 이렇게 실행이 될 거고 보면은 타임싱크에서 시간 웨이브폼이 출력되고 있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1kHz의 신호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어, 봐야 될 게 지금 보면은 타임 축에서 시그널이 두 개가 나와요.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사인웨이브를 I와 Q 복소수 형태로 출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이 서로 페이즈가 90도가 차이가 나죠. 90도가 차이가 나는 신호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여기 왼쪽에 보면은 파일즈라는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으로 가서 우리가 이전에 GRC 파일을 저장한 다큐먼트 안으로 가면은 sinewave.py라는 파일이 생성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누르고 우리가 기존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 어, 설치를 했었죠.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렇게 된 아이콘이 있을 텐데 그 아이콘을 클릭을 셀렉트를 해주시면 이 signave.py라는 애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이렇게 열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이 .grc 파일의 파일과 동일한 파이썬 코드가 이렇게 쭉 작성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닫아주고요. 다음은 또 다른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 우리 GRC에서 사용되는 Variable Block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GRC 창을 열었을 때 옵션 블락 옆에 Variable 블락이 있었죠. 이 variable 블락을 자세히 보면은 id 이 variable을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variable을 의미하는데 그 variable의 이름은 template, template의 좀 축약형이죠. 그리고 그때 그 값은 32K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샘플레이트 우리가 설정한 샘플레이트이 32K로 되어 있었는데 보면은 여러 다른 블락에도 보면은 샘플레이트이 32K, 샘플레이트이 32K 이렇게 동일하게 설정돼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 나중에 가서 자세히 보겠지만 이 각각의 이 값들, 이 값들이 어, 여기 있는 베리어블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베리어블과 동일하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베리어블, 샘플레이시란 베리어블 값을 예를 들어서 기존의 32K에서 30K로 변경을 하면은 그 샘플레이트에 연동된 모든 값들이 이렇게 30K로 한꺼번에 쉽게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은 직접 새로운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방법도 이전에 우리가 봤던 것과 동일하게 variable이라는 블럭을 찾아서 워크스페이스에 올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id를 frequency 그리고 그 값을 4000, 4K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사용했던 이 시그널 소스 블럭의 프로퍼티를 열어서 뭘 바꿔줄 거냐면 기존의 프리퀀시 값이 어, 1킬로, 1000으로 되어 있었죠. 그것 대신에 우리가 새로 만든 프리퀀시라는 값으로 대체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새로운 프리퀀시 값이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프리퀀시 4K로 했었죠. 그 값으로 업데이트 된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면은 시그널 소스 블락에 보면 샘플레이트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샘플레이트 값이 샘플레이트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샘플레이트의 값이 베리어블인 샘플레이트 값과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플로우 그래프를 실행시키면은 기존에는 피크가 1kHz인 신호가 출력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피크가 4kHz인 신호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그 변수의 값을 단순히 어떤 숫자 값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해당 변수를 다른 변수에 디펜던트하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id 프리퀀시의 값을 value를 어떤 4K라고 숫자 값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샘플레이트과 연동해서 샘플레이트를 3으로 나눈 값이라고 지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전의 단계에서 샘플레이트를 30K로 설정을 했었죠. 그리고 그걸 3으로 나눈 값은 10K니까 이렇게 frequency라는 variable의 값이 10K로 설정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시그널 소스 블럭의 frequency 값이
CK로 변경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행시켰을 때 그래프의 피크가 10kHz에서 출력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까지 우리 직접 한번 같이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여기 있는 샘플레이라는 걸 보면은 현재 id는 샘플 언더스코어 레이라고 되어 있고 그 값은 32K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시그널 소스에도 보면은 샘플 레이트를 설정할 때 샘플 레이트이라는 변수 이름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 스로틀에도 보면은 샘플 레이트라고 있어요. 그리고 유사하게 프리퀀시 싱크에도 샘플 레이트이 보이고 타임 싱크에도 샘플 레이트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샘플 레이트이 32K로 쭉쭉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샘플 레이트이라는 요 아이디는 파이썬 변수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파이썬 코드에서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걸 봤는데 그 코드에서 사용할 변수의 이름이 바로 이 variable block의 id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을 바꾸게 되면은 30K죠. 30K로 바꾸게 되면은 이 모든 블럭에서 샘플 레이 값이 30K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새로운 베리어블을 추가하기 위해서 베리어블이라고 찾아주면은 여기 보면은 variables 아래 variable이라고 있죠. 이겁니다. 새로운 variable을 추가하고 이 추가된 variable은 frequency라고 id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값은 4K, 4000이라고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그널 소스에 보면은 프리퀀시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숫자 1K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변수값으로 프리퀀시라고 설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전과 다르게 이 변수의 값이 1K가 아니라 프리퀀시 값이 1K가 아니라 4K로 업데이트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4K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스펙트럼 피크가 생기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신호도 훨씬 촘촘해졌죠. 그리고 다음은 이 frequency라는 베리어블이 샘플 레이트에 디펜던트하게 서로 연관이 있게 한번 설정해 볼 건데 이 frequency가 이번에는 어떤 특정한 값이 아니라 샘플 레이트라는 변수에 3을 나눈 값이다 라고 설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현재 샘플 레이트이 30K이기 때문에 이 값이 그 30K에 3을 나눈 10K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연동해서 우리가 시그널 소스에서 이 프리퀀시 값을 이 변수값, variable 값으로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 프리퀀시 값도 CK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은 당연히 10K에 해당하는 신호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새로운 내용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변수라는 걸 사용을 해봤는데 이 변수를 사용하면은 편하긴 하지만은 내가 실행 중에 좀 변수 값을 바꾸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실행 중에 변수를 사용해서 그 값을 업데이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번 챕터에서는 살펴볼 거예요. 실행 도중에 플로그래프가 실행되는 도중에 변수의 값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이 Qt GUI에서 제공하는 위젯을 사용을 할 건데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 변수 값을 업데이트 할 수 있고요. 이런 역할을 하는 위젯 중에 하나가 Qt GUI Range라는 블럭입니다. 이 Qt GUI Range를 여러분들이 워크스페이스에 위치시키고 그 프로퍼티 메뉴를 보면은 이런 식의 메뉴들이 있는데 일단 직접 한번 사용을 해 볼 건데요. 우리는 frequency 값을 한번 바꿔볼 거예요. 바꿔보는데 일단 디폴트 값은 0으로 두고요. 그리고 스타트 시작 값은 어, 마이너스 샘플 레이트를 2로 나눌까. 그리고 스탑은 샘플 레이트를 2로 나눠준 값. 그리고 스텝 값은 100으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에러 메시지가 표시가 되게 될 거예요. 그 에러가 왜 생기냐면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그 variable id로 frequency로 설정을 했는데 새로 qtGUI range 블럭을 가지고 오면서 id도 동일하게 frequency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변수의 값은 유니크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크하지 않게 두 개가 동일한 id가 존재하기 때문에 에러가 생긴 거고요. 이런 경우에 두 변수 중에 하나를 지워주거나 내지는 둘 중에 하나를 disable 시켜줄 수가 있는데 이 disable을 시키는 방법은 해당 블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disable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든지 내지는 D키를 눌러서 단축키로 D키를 눌러서 쉽게 disable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플로우 그래프를 실행시키면은 이 실행창의 위쪽에 보면은 프리퀀시 우리가 만든 아이디 이름을 가지는 슬라이더 바가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슬라이더 바를 여러분들이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면은 그 피크 값이 변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젯으로는 Qt GUI Chooser라는 블럭이 있는데 이 블럭 같은 경우는 앞서 봤던 레인지 블럭과는 조금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Qt GUI Chooser라는 블럭의 프로퍼티 창을 열어보면은 옵션과 라벨이라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감이 오다시피 콤보 박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콤보 박스를 만들어 주고 이 옵션에다가는 어떤 값을 넣어 주고요. 0이나 예를 들어서 1000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라벨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표시할 어, 그 어떤 문자열 값 내지는 숫자 값 그 라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id를 아까와 동일하게 frequency라고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옵션 0번은 0, frequency가 0이란 말이니까 0Hz인 거죠. 그리고 옵션 1은 1000, 그리고 옵션 2는 2000이라고 설정을 하고 라벨에는 frequency 0번, 1번, 2번이라고 각각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마찬가지로 프리퀀시가 기존에 만들었던 QT9의 레인지
아이디와 동일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거고 이전에 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디세이블을 시켜주면은 어, 실행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되면은 왼쪽 위에 조그맣게 이렇게 콤보 박스가 생긴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콤보 박스를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펙트럼 표시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직접 한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 큐티 GUI 위젯을 사용해 볼 건데 먼저 우리는 큐티 GUI range라는 거를 사용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큐티 GUI range를 검색을 해서 블럭을 위치시키고 그 프로퍼티 창에서 id를 frequency라고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디폴트 값은 0으로 설정을 하고요. 스타트 값은 샘플 레이트를 마이너스 샘플 레이트에 2로 나눠줄까? 그리고 스탑 값은 플러스 샘플 레이트에 2로 나눠준다. 그리고 그 스텝은 10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K 키를 눌러줄게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보면은 베리어블 두 개가 빨갛게 표시가 되죠.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지워주거나 내지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디세이블 내지는 단축키로 D키를 눌러주면은 둘 중에 하나가 디세이블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에러가 없어지고 현재 플로우 그래프가 실행이 가능한 상태가 됐죠. 그리고 현재 Qt9의 디폴트 값을 우리가 이 프리퀀시 베리어블의 디폴트 값을 0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보면은 시그널 소스 블럭에서 프리퀀시 값이 0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프리퀀시 0인 위치에서 피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프리퀀시라는 이름을 가진 슬라이더 바가 생기는데 이 슬라이더 바를 여러분들이 옮김에 따라서 신호가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다른 위젯 퓨저라는 거를 사용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퓨저를 선택을 하고 이 퓨저의 아이디를 frequency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그때 옵션 0번의 값은 그대로 0이라고 놔두고요. 라벨은 얘는 frequency 0번이다. 그리고 옵션 1번은 저는 1000이라고 설정을 하고 라벨은 frequency 1번 그리고 옵션 2는 마이너스 2000이라고 설정을 하고 frequency 2번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OK를 누르면 아까와 동일한 이유로 아이디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디세이블 시키고 이번에도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여기 왼쪽 위에 콤보 박스가 생겼고요. 이 콤보 박스에서 현재 우리가 프리퀀시 0번 값은 0이라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0Hz 신호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프리퀀시 1번을 선택을 하면은 우리가 1kHz
라고 세팅을 했죠. 그래서 1kHz 신호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하게 프리퀀시 2번을 선택을 하면은 마이너스 2kHz에서 피크가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챕터 7이 마무리되었고요. 다음 챕터 8에서는 우리가 이 베리어블들을 배웠는데 좀 더 베리어블들에 대한 파이썬 베리어블, 파이썬이 익숙한 사람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파이썬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베리어블들이랑 이 GRC에서 사용하는 베리어블들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GRC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의 타입 컨버전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